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특별한 예술마을의 대표 권주리라고 하고요. 오늘은 공연과 장애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주도에 가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해 이렇게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못내 아쉽지만 그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 그 자체에 네,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강연을 진행할 때 굉장히 참여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일방적인 강연이라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문자나 뭐 다른 방식의 피드백을 주실 수 있다면, 질문을 주실 수 있다면 편하게 주최측으로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주 특별한 예술마을의 작업을 먼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연과 접근성, 그리고 장애 감수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까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배리어프리 공연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면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하고 마지막 질의응답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방적인 쌍방향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특별한 예술마을이 과연 어떤 단체인지부터 왜 이 장애예술축제 턴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2012년도부터 10년 전부터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릴렉스 퍼포먼스를 제작하고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릴렉스 퍼포먼스라는 말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사용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들으셨을 때 이게 뭐지 싶으실 수 있는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극단의 대표적인 공연들 느릿느릿 엉금엉금 거북이, 행복한 늑대, 노래가 대장 영상을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많은 대중 공연들을 진행했을 때 처음으로 만든 공연인데 이 공연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연극 공연뿐만 아니라 연극 교육도 발달장애 아동들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에 갔을 때 정말 많이 쪽팔렸어요. 네. 왜냐하면 발달장애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이상 되는 공연을 착석해서 관람하는 것도 어렵고 아이들은 좋아서 내는 홈 이런 소리인데도 다른 관객들에게 방해가 된다. 그리고 다른 관객들이 실제로 제가 너무 이상해요. 뭐 이런 피드백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극장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들 손을 잡고 계속 쫓겨나는 경험을 하면서 도대체 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극장에 갈 수 없는 걸까? 쫓겨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들을 위한 공연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배우들과 천천히 만나고 공연 전 1시간 전에 극장을 열어서 배우, 소품, 무대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천천히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사전 놀이도 30분 정도 진행했는데 실제로 막 어떤 짜여진 놀이를 한 게 아니라 이거 뭐 지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도 짜놓지 않았어요. 그날 관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배우들이 바로바로 캐치를 해서 정말 발달장애 아동 관객들이 마음 편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엔 그 분홍색 옷을 입은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극장 안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했어요. 발달장애 친구들은 낯선 공간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엄마 손을 잡고 굉장히 천천히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공연을 진행하다가 거북이가 기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봐주세요. 사전놀이에서 배우들과 함께 모방을 하면서 그 장면을 했던 게 기억난 아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연 중에 무대 위로 거북이의 모습으로 기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릴렉스 퍼포먼스는 관객들의 소리, 다양한 반응들이 불편하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 그들의 반응까지 모두 수용하는 모두를 위한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공연은 행복한 늑대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거북이 공연은 발달장애 아동만을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했어요. 근데 해보고 나니까 진짜 통합은 발달장애 비장애 아동들이 모두 구분 없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의 통합이 아닐까 싶어서 이거는 발달장애 비장애 아동들이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스토리에 음악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공연을 진행하면서 베리어 프리의 일종인 릴렉스드 퍼포먼스는 어떤 쉬운 내용을 한다던가 혹은 대사가 없는 공연을 한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관객을 맞이하는 극장의 태도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이 공연 이후에 아트마을의 공연은 특별히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제작한 공연이라는 멘트를 모두 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발달장애 아동만을 위해 신경 다양성 아동을 위해 이런 멘트를 다 빼고 모든 공연은 릴렉스 퍼포먼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릴렉스 퍼포먼스는 특별히 좌석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관객들이 편하게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재미있으면 큰 소리로 웃어도 되고 박수를 쳐도 되고 이런 식의 모든 반응을 수용합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실제 발달장애 친구들을 인터넷에서 오시는 특수 교사 선생님의 반응들이고요. 이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친구들은 특수학교 친구들인데 사실상 발달장애를 가진 특수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보통의 공연장에 들어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앉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쫓겨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는 것, 쫓겨나지 않고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많이 선생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권주리 대표의 마음이 네. 잘 전달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에 김해 문화재단의 초청을 받아서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노래가 되자라는 김해 문화의 미디어 아트 공연을 최초의 릴렉스 굉장히 퍼포먼스가 릴렉스 퍼포먼스가 관객들에게 진행을 손을 했습니다. 보는 날이었다. 이 사업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말춤의 주최한 성장을 그린 무장애 문화 과연 향유 관객들에게는 활성화 어떻게 지원 다가올까? 사업이거든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저는 깨지면 사실 이 사업의 극도의 이름이 불안감을 굉장히 느끼는 어렵다고 생각을 발달장애. 했어요. 너무 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공연장을 과연 누가 불안한 것 알까? 자체가 근데 위협적으로 이제 느껴질 이들을 1년 6개월 불안감을 정도의 시간을 줄수 두고 있도록 사전 공연 시간도 이런 많이 문화재단 그리고 커다란 그 공연장들의 신청을 공연 받아서 시간이 무당의 막혀오자 문화예술 객석이 활성화 사업을 하나둘 진행하는 채워졌다. 것인데 김해 지역에서 오늘을 위해 발달장애 달려온 아동도 걱정과 공연을 관람할 수 설레, 있는 릴렉스 온갖 퍼포먼스를 감정이 진행하는 건 하나로 처음이었거든요. 뒤엎었다. 그래서 공연을 문화재단 준비할 쪽에서도 때는 상당히 걱정이 많으셨고 관객에게 고스란히 과연 이게 정말 될까? 그리고 무대의 정말 가격으로 관객들이 비춰 올까? 모두가 고민이 그들의 많으셨는데 기도하고 또 실제로 기대했다. 진행했을 때 기분 좋은 발달장애 에너지가 관객은 한 현장을 불태웠다. 50% 정도 와주셨어요. 그럼 이제 노래가 되자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대가 어두워지고 공연이 시작됐다. 퍼포먼스 공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사보다는 몸짓으로 담백하게 극을 이끌었다. 늑대 울음소리에 놀라 도망간 말에게서 떨어져 혼자 남은 말꼬리 말충이.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말충이가 홀로 여정을 떠나는 동안 배우들은 말이 되었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돌멩이가 되면서 관객들과 몸으로 소통했다. 직접 만지고 쓰다듬고 함께 그르고 뛰놀 수 있는 공연이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저마다 만족스러운 미소로 공연장을 빠져나왔다. 과연 이들에게 릴렉스드 퍼포먼스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너무 좋았어요. 참신하기도 하고, 애기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 애기가 조금 떠드는 거, 이런 걸 자유롭게 해준다는 게, 다른 데 가면 이제 애기가 이제 좀 떠들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게 너무 신경 쓰이고, 불편해서 저도 집중도 안 되고, 그런데 여기는 좀 자유로우니까, 그 점은 진짜 너무 좋았어요. 베리어 프리를 시도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연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고양이 형식이라던가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장애와 비장애를 가르지 않고 모든 관객층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 연극이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듯 기나긴 시간을 달려온 우리. 장애와 비장애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일상 속에서도 자유롭게 춤출 수 있기를 꿈꿔본다.
네, 영상에서 보시면서 기본적인 보통의 아동극과 가장 다른 점을 조금 느끼셨을 텐데요. 저희 아트마을은 릴렉스 퍼포먼스를 진행할 때 객석 의자를 다 치우고 정말 편안한 객석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인데 저희가 진행을 하면 30명밖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사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발달장애 관객들도 공연장에 올 수 있다라는 인식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극당들과 협업을 해서 베리어 프리 접근성 서비스를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하기도 해요. 보편적 극단의 옥상 위 카우보이라는 공연에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TV 이혼 상담쇼 프로그램 소리라고 영상 속에 문자 통역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청각장애인 관객은 이 두 부부인데요. 부부가 과자를 먹으면서 뭔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구나. 왜 기분이 나쁘지? 왜 저렇게 표정이 나쁘지? 라고만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문자 통역을 통해서 이혼 상담쇼 프로그램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듣고 나서는 아, 지금 둘이 부부가 계속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혼 상담을 같이 보니까 더 분위기가 애매해졌구나.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서 이런 다양한 접근성 서비스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 사진을 딱 보셨을 때, 이 그림을 보셨을 때 어떤 상황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휠체어를 탄 지체 장애인이 있고 계단이 굉장히 높고 나가야 하는 출입구는 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은 머리를 부여잡고 아, 어떡하지? 하고 땀을 흘리고 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장애는 어디에 있을까?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장애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가지고 있다. 왜냐?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지금 저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다르게 상황을 비틀어 보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는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애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계단이 있는 저 건물을 오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애가 만약에 이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이 장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해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이 건물은 굉장히 장애 친화적이지 않은 잘못 지어진 건물이죠. 경사로도 없고요. 엘리베이터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장애는 이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는 건물 자체에 장애가 있다고 저희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애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인데요. 이제 개인적 요인은 이 사람 자체, 의료적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야. 휠체어를 타지 않고 수술을 하거나 재활훈련을 열심히 해서 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다른 비장애인들처럼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훈련해야 해. 장애는 고치거나 치료되거나 어떻게 바뀌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게 의료적 관점이고요.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뭘까요? 이 상황을 바꿔야겠죠? 계단이 문제네. 아니, 경사로가 없는데 저렇게 계단이 많다고? 왜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안내가 안 되어 있지? 그러면 사회가 만든 장벽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된 거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문제가 되는 지점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를 개인이 아닌 환경적 요인에서 온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걸 그대로 이 관점을 유지해서 공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 속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남자는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은 4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절단했어요. 평소에는 의족을 끼고 다니는데 한 3, 4년에 한 번쯤은 이 다양한 환부의 문제들로 인해서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최소 한 달, 최대 한 3, 4개월까지 휠체어를 타고 사용을 해요. 생활을 해요. 그런데 휠체어를 혼자서 밀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제 팔도 한쪽이기 때문에 혼자서 휠체어를 밀고
외부 생활을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을 하면 이제 남편을 데리고 여기저기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없었어요. 마트, 집 주변에 마트밖에 갈 곳이 없더라고요. 매일 마트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점점 남편은 우울해져 가고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이 사람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우리 영화관에 가자. 당신 영화 좋아하니까 영화관 가면 상관없이 영화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영화관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일까요? 아마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영화관이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바로 제 말 공감하실 텐데요. 네. 영화관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좌석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 아실까요? 바로 스크린 바로 앞줄 있죠? 제일 첫 줄, 그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 앞에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2시간 동안 영화를 이 각도로 봐야 해요. 그렇게 영화를 보고 났더니 기분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취급을 당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영화관이나 뭐 극장, 공연장, 다양한 박물관 이런 기관에서 장애인 복지 할인을 50%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복지 할인을 왜 해줄까? 공연 관계자분들, 이 베리어 프리 공연을 하시는 분들께 여쭤봤더니 대부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애인들이 문화 생활을 향유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니까 경제적으로 혹은 어떤 다른 이유로 그들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공연 관람의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복지 할인을 하는 게 아닐까? 또 그들의 경제적 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복지 할인을 하는 게 아닐까? 라고 대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애인 당사자의 보호자로서 문화예술을 향유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비장애인이 누리는 서비스를 장애인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복지 할인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휠체어를 타지 않은 관객의 경우 앞자리에도 앉고 뒷자리에도 앉고 중앙에도 앉고 왼쪽 오른쪽에도 앉을 수 있지만 휠체어를 탄 그 순간은 제일 불편한 비장애인들은 절대 그 자리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없는 왜냐 좌석이 없으니까요. 그런 각도로 영화를 봐야만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거죠. 예를 들면 영화 자막이 없어서 청각장애인이 한국 영화를 보기 어려운 거, 박물관 터치투어가 없어서 시각장애인이 전시를 관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 복지 할인에 해당할 텐데요. 하지만 저는 좀 여기서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장애인 당사자들은 복지 할인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에서는 원할 수 있지만 정말 문화예술 향유 그 질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할인을 받지 않아도 되니 온전히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특마을의 아주 특별한 예술마을의 모든 공연에는 복지 할인이 없습니다.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온 보호자분들께서 왜 복지 할인이 없어요? 저희 장애인 아이가 있어요라고 하시면 저희 공연은 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있기 때문에 복지 할인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비장애인을 위한 할인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들도 해요. 너무 이제 발달장애인 관객을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지금 현재 이런 문화예술계에서 장애인 관객을 바라보는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론적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장애인이 공연을 관람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또 역시 대부분 좋은 공연을 보고 문화예술 향유를 하는 것이 심지어 무장애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공연을 관람할 때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만 공연을 관람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연을 관람했던 이유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연극 관련 일을 하기 전에 주로 대부분 데이트였습니다. 데이트하고 싶은데 딱히 뭐 할 게 없다. 그럼 영화를 보러 가거나 공연을 보러 가거나.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로는 공연을 관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와 주말에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라도 뭔가 해야 돼. 그래서 공연을 관람하기도 해요.
그렇듯이 비장애인들은 공연을 관람하는 이유가 무조건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나의 문화예술 질적인 것을 향상시킨다는 아니거든요. 너무나 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도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연을 관람하는 건 아닙니다. 비장애인과 똑같은 이유로 공연을 관람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연 관람을 하고 싶은데 과연 장애 요소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에게 있어 공연 관람의 장애 요소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가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서울의 대학로까지 가려면 편도 1시간 30분이 걸리는데 공연장에 갔다가 공연을 보고 공연을 오기까지 거의 반나절 이상을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아이 돌봄을 맡겨야 하고 그러려면 비용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양한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운 장애 요소는 개인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그럼 정말 이제 옆집에 문이라도 두드릴 수 있죠. 혹은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장애 관객들이 느끼는 관람의 장애 요소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네, 저희 공연장에는 휠체어 좌석이 없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하는 순간 그 공연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관객이 혹시 수어 통역이나 뭐 문자 통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죄송해요. 저희는 그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면 그냥 못 보는 겁니다. 네. 공연 자체를 못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구조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연을 관람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완전히 다른 측면이다. 라는 걸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장은 지금까지 장애를 배제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한 줄을 읽으면 조금 당혹스러운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장애를 배제하려고 배제한 게 아니라 우리도 환경적으로 어렵다. 우리도 저런 서비스들 다 제공하고 싶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못한 거지 배제하려고 배제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배리어 프리 공연에 대해서.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뒷부분에서 어떤 다양한 부분을 다룰 텐데요. 사실은 모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모를 수도 있었죠. 장애인 관객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몰라서 못했든지 아니면 알고는 있었지만 못 본 척하고 있었든지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극장을 찾는 장애인 관객들의 편의를 슬쩍 뒤로 밀어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혜적인 접근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배리어 프리를 접근하고 제공하는 거야가 아니라 당연히 되어야 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투쟁을 통해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 통합교육을 향한 교육권 이런 것들과 똑같이 저는 공연의 접근성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니 좋다니까 좋아 우리도 하고 싶어 그런데 말이야 우리 같이 영세한 극단에서는 우리 같이 작은 공연장에서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커다란 극장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나라에서 할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거기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 없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굉장히 영세한 극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장차법이라고 보통 많이들 부르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데 24조에 보면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밑에 시행령에 보면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 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다양한 예시들이 적혀 있죠. 근데 여기까지 읽어도 이거는 좀 큰 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문화예술 사업자에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 있는데요.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도 문화예술 사업자에 속하거든요. 결국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모든 공연계의 사람들, 극단, 공연장, 모든 극장들은 장애인 관객이 그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법률이 있다고 해도 지켜지는 건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부터 알았으니, 나도 그 책임이 있구나. 나도 있네. 그랬으면 우리도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공연과 접근성, 그리고 장애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배리어 프리 공연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이미 장애 예술축제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물리적이며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이죠. 네, 계단에서는 비장애인만 걸어갈 수 있지만, 만약 이게 경사로로 바뀌면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유아차, 노인들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공연을 배리어 프리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사진에 보시면 보편적 극단의 옥상이 카우보이, 저희 아특마을이 접근성 같이 협업을 했던 공연인데요. 사진상 왼쪽을 보시면 작은 화면이 있고요. 이동형 화면이 있고 그 안에 문자 통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우의 대사가 문자로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면 수어 통역사분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배우들이 하는 얘기를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공연장은 대학로에 있는데요. 한 최대 들어가도 8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소극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을 준비하신 분들은 배리어 프리를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같이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사실 오늘 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인데요. 바로 제주도에 있는 극장이에요. 지금 원래 이 축제가 진행되고 있어야 할 공간인데 그곳에서 저희가 2020년도에 느릿느릿 엉금엉금 거북이 순회 공연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눈을 크게 보시고 자세히 보시면 배우 외에 관객들이 무대 위에 등장해 있어요. 몇 명이나 등장해 있을까요? 네, 3명의 아동 관객들이 자유롭게 무대에 등장해 있는데요. 놀랍게도 공연 중인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으로 보면 보라색 바지와 흰색 티셔츠를 입은 관객이 하늘을 향해 멋진 점프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장면인가 싶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저희가 진행하는 릴렉스드 퍼포먼스의 한 장면이에요. 관련된 에피소드는 뒤에서 영상으로 함께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배리어 프리 공연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접근성이라는 말인데요. 사실 접근성이라는 말이 공연에 붙은 건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시설, 교통, 제품, 서비스, 권리, 정보 통신망 등의 환경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공연의 접근성이라는 건 공연의 어떠한 장애와 상관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 정도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번에 2023년도에 모두 예술극장이라고 충무로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 비장애 관계없이 모두가 공연을 즐기고 진행할 수 있는 공연장이 생겼는데요. 이곳에서 진행하는 접근성 정책들을 제가 퍼왔습니다. 제한된 이동성,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 스펙트럼, 그리고 공간 이동, 편의시설들의 물리적 접근, 접근성 매니저, 직원 배치를 통한 인력 접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독특한 것은 보통은 관객의 접근성만 생각하는데 모두 예술극장은 공연을 진행하는 사람이 스텝이든 배우든 장애가 있는 스텝이어도 공연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모든 공연장 안에 물리적 제한점 없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접근성의 종류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근데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물리적 접근성, 감각적 접근성 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혹은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들어봤던 것들인데요. 하나하나 제가 뒷부분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노란 글씨로 해는 우측의 극장의 태도 부분은 아마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요. 장애 감수성 교육, 장애 감수성 매니저라는 걸 제가 써놨습니다.
장애 감수성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제가 들을 순 없지만 마음의 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뭔가 몽글몽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상. 보통 휠체어를 밀고 가고 옆에서 비장애인이 함께 웃고 있는 것 같고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아름다운 세상 같은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것이 무엇인지, 공연장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물리적 접근성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사진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의 사진인데요. 사진상에 까만 옷을 입으신 분이 서 계신 곳이 휠체어석이에요. 휠체어석이 무대 중앙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어색하게 공연을 관람하지 않아도 되고요. 공연 무대 단차나 객석 단차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편하게 어떤 시야에서든지 편하게 휠체어 관람객들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춘천의 축제극장 몸짓인데요. 저희가 노래가 되자 공연을 진행했는데 가변은 극장이긴 하지만 객석을 뒤로 다 밀고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고 인조잔디를 깔아서 발달장애인 관객들이 편안하게 공연을 누워서도 보고 엄마랑 껴안고도 보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고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편안한 객석을 저희가 물리적 접근성으로 높였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면 이제 극장 관계자분들이 무대 감독님들이 오셔서 그러세요. 아니 이렇게 하면 관객 많이 못 받는다니까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좀 이따 다시 앉으면 안 되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인력이 충분히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공연장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공연장이 모든 공연을 모든 장애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저는 절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물리적 접근성은 사실 가장 중요하기도 한데요. 아무리 좋은 공연이어도 물리적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관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한번 영상을 보실게요. 우리는 지금 임시한 상태에 짝이라면 짝이 있냐? 인물 해석이 그렇게 1차원적이니까 연기가 급한 너 지금 너 연기 일진 코스프레하면 내가 또라서 엄마한테 말할 거야. 근데 어떡하냐?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고 나도 그런 사람 임시한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해? 아, 10년이 네. 혹시 영상을 보시고 바로 인식하신 분도 계시고 혹은 인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장면은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인식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장애 감수성이 떨어지나 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베리어프리 장애인 관객을 위한 베리어프리 서비스가 나에게 사실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걸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큰 방해는 되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보통 수어 통역을 공연 중에 진행을 하거나 화면으로 문자 통역을 진행한다고 하면 일반 관객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극단에서 제일 먼저 하세요.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공연의 완성도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지만 관객들은 본인이 보고 싶고 집중하고 싶은 부분을 보거든요. 주로 무대에 관객 배우가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시선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베리어프리 서비스에 대해서 비장애인 관객들이 너무 불편했어요. 나 이거 돈 환불해줘요. 이런 식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은 자신이 장애 감수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타인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난 저 불빛이 불편해. 나는 집중하고 싶은데 저 앞에서 왜 이렇게 손짓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극장은 당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컴플레인보다 중요한 건 장애인 관객들의 공연 관람 접근성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저희가 베리어프리 협업을 진행했지만 직접적으로 컴플레인을 받은 적은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하는 순간 본인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네, 다음 영상은 이것과 똑같은 부분인데요. 음성 해설이 들어갑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공연을 본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스태프분들의 이동 지원을 받아서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작하지 기다리고 있는데 음악이 쫙 시작이 되고 앞에서 막 배우들의 말소리가 들려요. 저희가 혹시 다음에 공연을 관람하실 때 눈을 감고 한번 관람해 보시는 거예요. 그 공연을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시각장애인 분이 공연을 관람하는 건 아무리 소리가 들려서 배우들의 대사가 들린다고 해도 정말 한 20%, 30%도 듣지 못하고 있구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관객분들을 위해서 음성 해설이 진행이 됩니다.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는데요. 폐쇄형은 이제 기계를 통해서 다른 쪽에서 음성 해설을 해주시면 혼자서 듣는 걸 폐쇄형이라고 하고요. 개방형은 극장 전체 모든 관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일부러 제가 개방형 음성 해설을 준비했어요. 야! 니네 엄마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들림씩 어떡할래? 들림 지금 임신한 사람들 짜증나는 짜증이야. 인물 해석이 그렇게 일차원적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갑자기 그런 것도 양념이가 뭐 네가 일친구면 내가 쏘라고 엄마한테 말하는 거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고 나도 그런 사람 아닌데 주리가 인간 우리 너 뭐가 그렇게 간단해? 아 소리야 야 주리는 다시 밀치기 주리 돌아서 차기 아무리 이해가는 거 나를 지금 주리 긴팔이요 머리를 지기 네, 어떠신가요? 아우, 제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으니 좀 답답하긴 하네요. 재밌지 않나요? 저는 실제 이 음성 해설 개방형을 보면서 뭐지? 처음에 솔직히 조금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좀 괜찮네? 재밌네? 이런 측면도 또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 공연의 형태마다 다르고요. 음성 해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형태도 있고 관객들은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각장애인 관객분들을 위한 점자 리플렛인데요. 오른쪽 사진에 하얗게, 사진이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하얀 부분이 리플렛 내용을 점자로 다 찍어 놓은 내용이고요. 왼쪽에는 큰 글씨 안내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시간이 몇 시인지, 어디서 하는지를 큰 글씨로 저희가 출력을 해놨는데 여기까지 보시면 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모든 장애인 관객들의 모든 정도를 어떻게 다 맞출 수 있느냐. 맞습니다. 사실은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좋고 큰 극장에서 한다고 해도 장애인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모든 접근성을 다 보장해 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시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극단이, 극장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을 시도해 보는 것, 그 자체로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점자 안내문과 큰 글씨 안내문을 했을 때 시각장애인 관객이 한 분도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이게 바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극 옥상이 카우보이. 안녕하세요. 연극 옥상이 카우보이 공연 소개입니다. 공연 소개. 무대 위 띄워진 작은 섬, 옥상, 그리고 텐트. 부모의 부정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성장하는 아이들. 그리고 아직 다 크지 못한 어른들의 이야기. 네, 이 영상은 보편적 극단의 옥상의 카우보이 공연을 자막으로, 음성으로, 수어로 동시에 제공하는 온라인에 올려진 영상이에요. 비장애인 관객들은 사실은 영상 자료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포스터, 웹 플라이어 하나만 보면 바로 눌러서 앱을 열어서 공연 티켓을 예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시각장애인이라면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서 읽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웹 플레이어만 온라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로바로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앱도 요즘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공연 내 접근성만큼 중요한 게 공연까지의 접근성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공연에 배리어풀을 이렇게 잘 해놨는데 왜 시각장애 관객이 안 오지? 왜 청각장애 관객이 안 오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우리가 올려놓은 웹플라이어 포스터를 보고 우리 공연을 알 수 있을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사전 안내 영상을 요새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영상은 릴렉스 퍼포먼스를 진행할 때 사전 영상, 공연 사전 영상을 제작한 건데요. 새로운 환경을 낯설어하는 자폐성 장애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영상을 미리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내가 갈 극장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연장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이런 걸 학습할 수 있도록 사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노래가 되자 공연의 조연출 이지영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의 보다 편안한 공연 관람을 위해 공연장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하셔서 공연을 관람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주차장에 도착하시면 여기 보이는 길을 따라서 공연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공연장에 들어오시면 로비가 있습니다. 로비에 있는 데스크에서 예매한 티켓을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티켓 찾으러 왔습니다. 네, 이지영의 티켓 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비장애인 관객분들의 경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특수교육 안에서는, 장애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육 안에서는 사실 굉장히 익숙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을 한 달 전, 일주일 전, 3일 전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이곳이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티켓을 찾을 수 있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릴렉스 퍼포먼스를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쉬운 사전 안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공연의 접근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여기 제주 극장인데요. 발달장애인 관객이 무대로 난입을 하는 장면입니다. 난입이라는 말은 사실 저희들끼리 쓰는 말인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대에 배우가 아니라 관객이 들어왔다. 그럼 보통 공연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스태프분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내려가세요. 데리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강압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과연 이 공연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오른쪽 하단을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네, 오른쪽 무대 밑에 이제 한 친구가 들어 눕기 시작했죠. 점점점 객석에서 무대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은 더 내려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보호자의 손을 뿌리치고 무대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소품도 한번 만져보고 소리가 나는 것도 봐보고
배우들 옆에도 가봤다가 최종적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영상 뒤쪽을, 이렇게 뒤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나무 그루터기 소품이 있는데 그곳에 아주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물끄러미 배우들의 움직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스태프들에 의해서 무대에서 나오게 됐을 텐데 저희는 여기 옆에 극장의 태도라고 적혀놨는데 배우들 그리고 공연에 관계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공연 전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장애 감수성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관객이 이렇게 공연 중 무대로 들어올 경우 혹은 다양한 소리나 반응들을 보일 경우 우리가 어떻게 그 다양한 소리와 반응, 이런 움직임들까지 공연 안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그 아이가 그 구루터기에 앉아 있고 끌어내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미 로비에서부터 그 아이의 성향을 사실 파악을 한 거죠. 이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로비에서 1시간 동안 네 눈을 크게 뜨고 계속 관객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릴렉스 퍼포먼스 발달장애 관객을 워낙 오래 만나다 보니까 스캔하면 사실 대충 보이는 거예요. 아, 저 관객 오늘 배우들을 좀 좋아해서 무대로 들어올 수도 있겠네. 저 관객은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구나. 우리 무대 위에 반짝이는 소품 달아놨는데 혹시 그게 저 아이 손에 닿으면 뜯겨질 수도 있겠네. 조금 더 높게 옮기자. 이런 식으로 그날 관객들의 상황을 미리미리 스캔을 하는 거죠. 저 친구를 가만히 둔 이유는 저 친구는 어떤 공격성을 보이는 친구도 아니었고 그 1시간 동안 파악한 결과로만 봤을 때 그곳에 있어도 공연에 큰 방해가 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무대에서 사라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돌면서 그 친구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갑니다. 무대 뒤로 들어가면 그 친구는 배우들이 내 손을 잡아주네. 좋대. 하고 같이 갔다가 얼떨결에 또 다시 같이 나와서 다시 객석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릴렉스 퍼포먼스고 그것이 배리어 프리 공연의 일부인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장애 감수성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장애 감수성을 공연에 살려야 하는가? 사실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감수성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 말인즉슨 너는 다른 사람을 굉장히 이해하고 상황에 대한 공감을 너무 좋다, 잘해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장애 감수성은 장애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건데요. 장애 감수성을 지닌 극장의 태도는 무엇이냐? 결국엔 극장이 장애인 관객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부러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 장애 감수성 교육을 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접근성 서비스를 잘 준비하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물리적인 준비보다 더 중요한 건 장애 감수성이 잘 살아있는 극장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장애인 관객이 요구하는 서비스들을 우리가 다 해줄 수 없더라도, 다 제공할 수 없더라도 장애 감수성을 지녔다면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관객과 극장이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노래가 되자 김해 공연장에서 했을 때 휠체어를 탄 뇌병변 친구가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한 중학년 정도로 보이는. 근데 그 부모님은 아마 아이와 극장을 찾는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관객으로 오셨는데 휠체어를 밀고 제일 뒤편에, 아주 뒤편에, 사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제일 뒤편에 자리를 잡고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왜냐면 아이는 혼자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부모님도 그 뒤에서 가만히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좀 관찰을 하고 나서 중간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가서 어머니, 아버님, 저희 공연은
이동을 하셔도 되고 원하실 경우에 아이가 편안해 한다면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누워서 관람을 하셔도 된다. 그러니 공연을 다양하게 관람하실 수 있으니 편안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고 혹시 그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언제든 도와드릴 테니 말씀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관객분들의 입장에서는 휠체어를 탄 내 아이가 이 공연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항상 뒤에, 가장 뒤에 몸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노래가 되자 공연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노래가 되자 공연 중이 미디어라서 사면이 미디어고 천장과 위에서 온통 미디어로 물 장면을 보여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관객들이 그 순간 "헉!" 이런 반응이 나와요. 온통 물 속에 그 주인공 말총이가 빠져서 춤을 추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물 장면으로 딱 바뀌자마자 뒤에서 조용히 관람하고 있던 발달장애인 관객 아동이 관객석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서 무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너무 놀랬죠. "헉, 너무 큰일 난 거고 얘랑 공연을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무대에 들어가서 막 배우를 막 방해할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 막 끌어내려와야 되나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짝 관찰하니까 그 친구는 이 물이 변하고 있는 그 영상 자체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장면이 1분 뒤에 끝났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가서 어머님 이 영상 1분 뒤인데 그 뒤에 장면이 바뀌니 혹시 그 장면이 바뀌면 내려오는 건 어떨까요? 했더니 어머님이 바로 저희 아이가 물을 너무 좋아해서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분이 지나고 물 장면에서 다시 사막으로 바뀌자마자 아이는 쿨하게 무대로 나와서 객석으로 돌아가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 보통 뭐야? 쟤뭐 하는 거지? 이거 무슨 상황이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아트마을 분들은 이제 느꼈죠. 아, 저 친구 오늘 공연 즐겼다. 저 친구는 이 공연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물을 극장에서 이렇게 엄청난 미디어로 경험을 하고 내가 그걸 실제로 한번 터치해 봤다. 저 친구는 오늘 행복했다. 그럼 된 거다. 저 친구의 오늘 공연 관람 성공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 보호자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릴렉스 퍼포먼스를 진행할 때 모든 관객이 비장애인 아동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재미있게 봐야 해 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 감수성을 지닌 극장이라면 그 장애인 당사자 관객이 어떻게 공연을 즐기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악용되는 경우, 글쎄요. 악용이라고까지는 좀 어려운데, 아트마을이 이런 제안을 받기도 했어요. 커다란 공연장에서 공연 30분 전에 이제 하우스 어셔들을 대상으로 장애 감수성 교육을 해달라. 그들이 장애인 관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공연이 끝나고 피드백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저희가 승낙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장애 감수성 교육은 극장 전체가 특히 배우, 스텝, 극장을 이루는 중심 인물들이 가장 받아야 하는 교육이지 그날 아르바이트로 오신 하우스 어셔분들이 받아야 할 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의 감수성이라는 게 이렇게 오인될 수도 있구나. 어떤 기술로 보여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무섭게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시는 분들은 진정한 장애 감수성을 지닌 극장이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배리어 프리 공연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수혜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중임을, 그 시작을 하고 있음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완벽한 물리적 준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트마을도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공연에 수어 통역, 문자 통역, 음성 해설, 휠체어 접근서 이걸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글쎄요, 어느 극단에서 그럴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찾아가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 제주 예술가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적용점을 찾아보면 좋은데 제가 그럴 수 없으니 혼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에 있는 200석 규모의 소규모 극장이에요. 그런데 공연 전날 관객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공연 보고 싶어서요. 제가 가도 되나요? 큰일 났어요, 극단은. 어떡하지? 야, 우리는 베리어 프리 공연을 지금 준비하지 못했잖아. 우리는 물리적 접근성, 휠체어 좌석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경사로도 없어. 안 되는데, 우린 안 된다고 해야겠지? 이럴 수 있는데요. 한 번만 다시 틀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소규모 극장, 엘리베이터가 없는 공연장에서 진행을 할 때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극장에는 엘리베이터나 경사로와 같은 휠체어 접근성을 갖춘 빌딩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 관객분이 괜찮으시다면 스태프분들이 관객분의 상체와 하체를 들어서 이동 지원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혀드리거나 혹은 전동 휠체어를 사용 중이시라면 수동 휠체어를 저희가 객석에 하나 펴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이동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괜찮으실까요? 라고 여쭤볼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우리는 물리적 접근성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해요 보다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객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했으면 저 사람이 야, 우리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우리 극단을 고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사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극장에 찾아오는 장애인 관객들은 없고요. 정말 그 공연이 보고 싶은 거거든요. 장애인 관객의 목적은 이 공연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극단의 목적은 이 공연을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접근이 다 불가능하더라도 둘이 함께 찾아보는 것은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는 거죠. 혹은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분이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공연 전날에, 공연 일주일 전에. 저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배우분들이 대사를 들을 수가 없는데 이 공연이 그렇게 재밌다고 해서 보고 싶다. 근데 제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또 이제 극단에서 머리를 싸매고 이제 회의에 들어가죠. 어떡하지? 우리 주변에 수어 통역사분 찾아야 되는데 수어 통역사분이 공연에 한 분은 못하니까 두 분 오셔야 되는 그 비용이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 공연보다 더 큰 비용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자 통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문자 통역을 이거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답을 드리면 다들 좀 에? 정말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대본을 미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대본의 저작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안내를 드리고 대본을 미리 그 관객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관객은 대본을 먼저 읽고 이런 대사들이 있구나. 혹은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보면서 맞춰가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물리적 준비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관객과 함께 찾아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각장애인분이 공연을 보고 싶다 연락이 오셨어요. 그런데 음성 해설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지금 당장 내일 공연인데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시각장애인분은 대본을 공연 중에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서 스태프분이 속삭임으로 이 장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즉흥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대본의 지문을 읽어주셔도 됩니다. 네. 물론 저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는 지원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괜찮으실까요? 라고 먼저 여쭤보셔야죠. 이거를 묻는 것이 전혀 장애인 관객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반가워요. 나의 장애에 대해 이 부분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이 그런 부분을 질문하시고 소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적용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객과 홍보 방법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 어떤 공연을 설명할 때 이것이 베리어 프리 공연임을 우선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노래가 되자 공연을 할 때 광주 아시아 국립문화전당에서 너무너무 예쁜 픽토그램을 사용해서 릴렉스드 퍼포먼스가 무엇인지 발달장애인 관객이 공연을 어떻게 관람할 수 있는지를 너무 예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것은 베리어 프리 공연입니다. 라고 전반에 설명할 수도 있고요.
공연 접근성에 대해서 부가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에 금천문화재단에서 한 오셀로와 이하고 공연인데 저는 실제로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접근성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이 접근성 안내, 좌석 안내 부분을 보지 못했어요. 공연을 관람하기 전에. 그만큼 긴 웹플라이어와 긴 안내 끝부분에 전달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공연을 배리어프리 공연이다라고 전반에 내세우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부가 설명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홍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장애인 관객은 공연장에 잘 오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 관객이 없는 수어 통역 공연도 사실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장애인 관객들도 베리어 프리 공연이 낯설기 때문이에요. 장애인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아직 많이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관객이 적더라도 혹은 없더라도 베리어 프리 공연을 더 많이 진행해야 되고 기획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본 아동극은 수어 통역을 그림자 통역으로 진행하셨어요. 인형극이었는데 인형 옆에서 수어 통역사분이 그림자처럼 붙어서 공연 내내 수어 통역을 하셨는데 그날은 청각장애인 관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 관람하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 조금 했어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오늘은?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서 슬쩍 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설아, 제 아이 이름인데 이렇게 수어 통역 해주셨는데 어땠어? 그랬더니 엄마! 손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손으로 말해. 그래서 필요한 거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설사 장애인 관객이 그 해당 공연에 없더라도 비장애인 관객들의 인식을 변화하는 측면에서 베리어 프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계속 활성화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베리어 프리 공연은 모두를 위해 접근성을 높인 공연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요새 한글 자막을 켜고 한국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냐면 양육자들이 육아 퇴근을 하고 맥주 한 캔을 딱 따서 TV 앞에 앉습니다. 근데 TV를 크게 트는 순간 아이가 깨버려요. 그래서 TV 소리를 제일 작게 하고 자막을 켭니다. 그럼 소리는 사실 거의 안 들리는데 자막이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장애인, 청각 장애인만을 위한 자막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자막이거든요. 이렇듯 베리어 프리 접근성은 꼭 장애인 당사자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는 천하제일 탈공작소의 오셀로와 이하고 대본인데요. 음성 해설을 이 공연은 꽤나 오랫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음성 해설 초기에 음성 해설 작가님이 쓴 대본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음악이 나오면 무대가 푸른 빛으로 밝아진다. 무대 중앙에 탈을 쓴 오셀로와 데스데모나가 서 있다. 오셀로가 데스데모나를 향해 부채를 연신 휘두르자 데스데모나가 원을 그리듯 머리를 돌리면서 피한다. 보통 음성 해설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바꿀게요. 가장 최근에 금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오셀로와 이하고 공연인데 음성 해설을 판소리로 바꿨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신이 난 듯 다리를 휘적휘적 어깨를 들썩이며 들어오는 오셀로. 그러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장군처럼 위험 있는 발걸음을 옮기다니 그 뒤를 이하고가 따르며 들어오는 것이었다. 오셀로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 이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판소리를 음성 해설로 한 건데요.
저는 모든 공연을 갔을 때 베리어 프리 공연이 있다면 항상 음성 해설 기계를 대여를 합니다. 대여해 주시는 분들이 언니 시각장애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왜 하지라는 눈빛으로 저에게 주시는데 꼈다가 뺐다가 비교하면서 공연을 관람하거든요. 근데 이 공연은 시작부터 끝까지 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음성 해설을 제가 초반에 읽어드린 것처럼 그냥 상황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판소리로 오셀로가 발을 휘저 데스데모나에게 호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이 공연의 즐거움을 더 배로 만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자리의 분들에게 이걸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역에서, 금천 지역에서 한 공연이라 대부분 공연을 많이 관람하지 않으시는 보통 관객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탈춤이다 보니까 해설이 없어서 조금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거를 개방형으로 들려준다면 이 작품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베리어 프리는 장애인 당사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예술의 한 형태로서 공연 안에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이 뒷부분은 사실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쌍방향이 좀 어려워서 질의응답 부분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 공연을 기획하고 싶은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이버에 아주 특별한 예술마을 혹은 권주리 이름을 치시면 바로 저 연결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